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넘파이에 이어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 기초 패키지인 판다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쿠바의 고우주 대표 분석 컨설턴트입니다. 판다스의 개요는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던 웨스 미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금융 데이터 분석을 위해 2008년 설계를 했습니다. 판다스라는 용어는 계량 경제학 용어인 패널 데이터와 애널리시스 분석의 합성어로 판다스로 명칭을 했습니다. 판다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빠르고 쉬우면서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 구조와 함수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판다스는 데이터 프레임을 제공하는데 하부의 구조는 넘파이에서 빌려왔습니다. 두 번째, 판다스의 특징은 빅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된 필수 패키지입니다. 데이터는 시계열이나 표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며 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시리즈 클래스 변환과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판다스 패키지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넘파이와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OS는 커맨드 창에서, 맥 OS는 터미널을 실행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pip install pandas에서 실행을 해주면 판다스가 설치가 됩니다. 또한 주피터 노트북에서 설치 시에는 커널에 느낌표 pip install pandas를 실행하시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판다스와 넘파이는 주피터 노트북 설치 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패키지입니다. 만약에 별도로 설치가 필요하면 위에서처럼 커맨드 및 터미널에서 설치할 수 있고 주피터 노트북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판다스 패키지를 임포트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판다스 패키지를 임포트 해야 합니다. 주피터 노트북의 커널에서 아래처럼 import pandas as pd를 실행하시면 판다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판다스의 pd는 추가축 약어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관례입니다. 다음은 판다스의 데이터 클래스 두 종류인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다스의 기본은 시리즈 클래스입니다. 시리즈는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1차원 배열, 어레이와 비슷하지만 각 데이터의 의미를 표시하는 인덱스를 붙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값 자체는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는 값 value와
시리즈를 대표하는 인덱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는 각 하나의 열이나 행이 시리즈가 되고 각각의 시리즈를 병합해주면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나의 열을 분리를 하면 다시 시리즈 클래스가 됩니다. 시리즈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면 데이터를 리스트나 1차원 배열 형식으로 시리즈 클래스 생성자에 넣어주면 시리즈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우선 오브젝트 obj라는 변수에 일 차원 배열 형식에 또는 리스트에 값을 넣어준 후 판다스의 축약어인 pd 점 시리즈를 해주시면 그리고 오브젝트를 실행해 주시면 시리즈가 반환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리즈를 생성하여 정의할 때는 앞은 대문자를 꼭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파이썬의 위치인 0부터 시작을 했을 때 4, 5, -2, 8 순차적으로 시리즈가 생성되며 데이터 타입은 정수입니다. 다음은 시리즈 클래스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리즈 값은 valu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value 인수를 사용하면 obj.values를 입력하고 실행하면 value는 아까 numpy의 배열 형식으로 입력된 1차원 배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값은 배열인 1차원 배열로 출력이 됩니다. 다음은 시리즈의 구성인 인덱스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obj 변수에 인덱스 인수를 넣으면 시리즈인 0에서부터 4까지 스텝은 1씩 증가하는, 그래서 5숫자짜리의 range index라는 값이 반환됩니다. 이 값은 0에서 4까지 수열처럼 주어진 가상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즈의 자료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obj. data types에 t types를 입력해 주시면 데이터 타입인 정수형으로 반환이 됩니다. 위의 예제와 같이 시리즈는 values, 값과 index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numpy의 배열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 자료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리즈 인덱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인덱스를 줄 때는 인덱스의 길이가 데이터의 길이와 같아야 합니다. 인덱스의 값을 인덱스 라벨이라고도 하는데 인덱스 라벨은 문자열뿐만 아니라 날짜, 시간, 정수로도 가능합니다. obj2에 아래처럼 시리즈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예제와 마찬가지로 판다스의 시리즈 함수로 45-28의 value를 생성해 준 다음 인덱스 인자를 리스트로 입력해서 각각의 A, B, C, D로 지정한 다음 obj2의 변수를 실행하면 이렇게 지정된 인덱스가 함께 값이 반원됩니다. 그래서 앞은 인덱스고 뒤에는 value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으로 반환이 됩니다. 다음은 시리즈와 딕셔너리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인 딕셔너리를 시리즈 데이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는 기본적으로 키와 밸류가 있는데 키는 시리즈의 인덱스가 될 수 있고 밸류는 시리즈의 밸류 값이 그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라는 딕셔너리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키값인 김, 박, 준, 최가 있고 여기에 키값과 매칭되는 밸류값 35,000, 67,000, 12,000, 4,000을 입력한 후 실행하면 그리고 이 값을 판다스의 시리즈의 데이터 이 딕셔너리를 함수로 넣어주고 실행을 한다면 아래처럼 딕셔너리의 키는 인덱스가 되고 밸류는 시리즈의 밸류로 전환되어 반환됩니다. 다음은 시리즈의 이름 지정 및
인덱스 네임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리즈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생성한 obj2 변수에 .name을 사용하고 여기에 셀러리라는 시리즈 네임 이름을 지정하고 여기에 또한 인덱스 네임에 네임즈를 해준 다음 오브젝트를 실행하면 인덱스가 생성이 되고 여기에 인덱스에 지칭하는 전체를 지칭하는 것은 네임즈가 생성이 되며 이 데이터의 요약은 이 시리즈의 전체 이름은 셀러리가 되고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이 됩니다. 다음은 인덱스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오브젝트2의 인덱스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브젝트2.index를 하고 리스트로 각각의 대문자 A, B, C, D로 입력했을 때 오브젝트2를 실행을 한다면 앞에 인덱스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쌍따옴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따옴표도 사용을 가용했으나 현재는 쌍따옴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시리즈 연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는 넘파이 배열처럼 벡터와 연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시리즈 값에만 적용되며 인덱스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밸류에 연산이 가능하고 인덱스는 그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 생성된 시리즈에 10이라는 스칼라 값을 곱하면 얘처럼 밸류 값에 각각의 밸류 값에 10을 곱한 값들이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오브젝트의 인덱스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인덱싱끼리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BJ와 OBJ를 함께 연산을 하면 두 개의 밸류 값을 서로 위치에 맞게 곱해서 결과값이 반환됩니다. 마찬가지로 인덱스 이 수열의 인덱스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밸류 값끼리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의 시리즈는 인덱스와 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에처럼 object1.values, object.values에서 밸류 값끼리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를 실행하면 밸류 값이기 때문에 numpy의 1차원 배열로 각각의 밸류 값을 더한 값들이 반환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가 1차원 벡터 데이터의 행방향 인덱스라면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는 2차원 행렬 데이터에 합친 것으로 행 인덱스와 열 인덱스를 지정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앞에서 설명한 시리즈에서 하나의 시리즈가 1차원 벡터 데이터의 행방향이나 열방향 인덱스라면 데이터 프레임은 이 두 개의 2차원 행렬 데이터를 합친 것으로 행 인덱스와 열 인덱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 인덱스는 apples, oranges가 되겠고 행 인덱스는 0, 1, 2, 3으로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특성은 공통 인덱스를 가지는 열, 칼럼 시리즈를 딕셔너리로 묶어 놓은 것이고 데이터 프레임은 numpy의 2차원 배열 속성이나 메서드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생성 방법은 우선 하나의 열이 되는 데이터를 리스트나 1차원 배열을 준비한 후 각 열에 대한 이름, 라벨의 키를 갖는 딕셔너리를 생성합니다. 세 번째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를 사용하여 생성합니다. 열방향 인덱스는 컬럼 인수로, 행방향 인덱스는 인덱스 인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딕셔너리로 네임과 이어와 포인트 키 값을 갖는 딕셔너리를 생성하고 네임에 각각의 사람 성을 갖는 문자열 밸류와 이어에는 연도 밸류 값과 포인트는 실수형 값을 형성하는 딕셔너리를 데이터에 넣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df라는 변수명의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를 이 데이터라는 딕셔너리를 사용하면 그리고 df를 실행해 봅니다. 이 경우에는 파이썬의 딕셔너리 또는 numpy의 어레이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각각의 name, year, 포인트, 열을 갖는
그리고 인덱스 0, 1, 2, 3, 4의 행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 표가 반환됩니다.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표나 차트처럼 생성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정이나 변환, 삽입 등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 방향의 인덱스 값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df 값에 인덱스 속성을 넣어주면 여기에는 인덱스가 0에서부터 0 자리,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 0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는 수열 인덱스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열방향 인덱스는 df.columns를 실행하면 열방향의 인덱스 값인 name, year, point가 형성이 되고 데이터 타입은 오브젝트, 즉 문자열로 반환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의 value 값을 얻기 위해서는 df.values를 실행하면 2차원 배열로 value 값이 반환이 됩니다. 즉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덱스 값과 value 값으로 구분이 되며 각각의 인덱스 값을 행방향, 열방향으로 값을 반환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 데이터 프레임 내에 values 값을 얻기 위해서 df.values를 실행하면 numpy의 배열로 반환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의 열을 갱신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열 시리즈의 딕셔너리로 볼 수 있으며 열 단위로 데이터를 갱신하거나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은 not a number로 none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null과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공백이라든지 아니면 결칙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컬럼과 인덱스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 변수에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앞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컬럼의 인덱스를 지정하고 다시 row 행의 인덱스를 지정하여
df를 실행하면 아래처럼 컬럼 인덱스를 와 행 인덱스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페널티라는 값은 앞에 데이터 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생성했을 때 페널티의 밸류는 none, nan, not a number로 결측치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시리즈로 반환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에 이어 열과 포인트 열을 불러올 때 컴마로 해주고 리스트에 괄호를 2개를 중복을 해주면 앞에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에 이어 칼럼과 포인트 칼럼만 반환하여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옵니다. 주의할 점은 꼭 꺽쇠를 2개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열을 선택하고 값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에 페널티 열을 선택하고 이 페널티에 모든 열에 0.5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df를 실행하면 이전에 페널티에 입력된 none 값이 모두 0.5라는 value 값이 채워집니다. 즉 특정열을 선택하는 방법은 df의 페널티 열을 선택하고 여기에 원하는 숫자 값을 넣어주면 아래와 같이 반환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파이썬의 리스트나 럼파이의 어레이를 이용하여 페널티 칼럼에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f 페널티에 열에 0.1부터 0.5까지 순서대로 리스트로 입력을 해주면 결과값은 페널티 열에 리스트 값이 순차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새로운 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0라는 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 df에 제로스라는 열을 지정해 주고 여기에 numpy의 arrange 0에서 4까지 넣어주는 값을 입력해주면 value 값을 지정해주고 df를
실행하면 제로스라는 새로운 칼럼이 생성이 되고 여기에 0부터 4까지라는 numPy에 생성된 배열이 순차적으로 입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데이터 프레임이 판다스에 시리즈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판다스의 시리즈 클래스로 밸류 값을 리스트로 지정 후에 인덱스 인자를 사용하여 2, 4, 5를 넣어준다면 여기에 df의 데이터 프레임에 depth라는 새로운 열을 추가하여 발이라는 시리즈를 입력해주고 실행을 하면 depth라는 열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지정했던 인덱스 2, 4, 5에 각각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7이 값이 입력이 되고 인덱스로 지정하지 않았던 1과 3에는 NaN, 즉 널 값이 자동으로 배정되어 입력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산 후 새로운 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df의 데이터 프레임에 net point라는 열을 생성하는 데 있어 이 net point에는 데이터 프레임, df 데이터 프레임의 point 값에서 df 데이터 프레임의 페널티 열의 값을 뺀 결과값을 net point라는 새로운 열을 생성하여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고 또한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건문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의 high point를 라는 열을 생성하면서 여기에는 앞에서 생성한 df net point 열에서 2보다 더 큰 값만 열 값에 입력하는 조건을 추가하면 그리고 df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로 net point가 라는 새로운 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에서 페널티 값을 뺀 값이 1.5에서 0.1을 뺀 1.4, 1.7에서 0.2를 뺀 값 1.5 해서 쭉 값이 일단 첫 번째로 생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즉 불리언 연산인 조건문에서 이 값이 2.0보다 큰 값을 하이 포인트라는 새로운 열을 생성하여 각각의
행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2보다 큰 값은 true, 작은 값은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포인트에서 2.4, 3.3은 true를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열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del 명령어를 사용하고 데이터 프레임의 df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이 포인트 열을 지정하면 그 다음에 net 포인트 zeros 를 입력 후에 실행하면 df를 실행하면 아래와처럼 새로 아까 전에 생성한 하이 포인트, net 포인트, 제로스 열이 각각 삭제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depth를 삭제하고 싶으면 같은 방식으로 del df 꺽쇠 가로에 depth라는 열의 인덱스를 표시하고 실행을 하면 depth 역시 삭제가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의 df 칼럼 값을 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의 열의 인덱스 인자를 알고 싶으면 df.columns를 실행하면 인덱스 인자의 각각의 year, name, point, penalty, depth 라는 배열의 인자 값이 반환이 됩니다. 다음은 인덱스와 칼럼스의 이름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의 데이터 프레임에 .index.name을 오더로 지정을 하고 다음은 columns의 name을 info로 지정을 하면 앞에서 했던 시리즈와 같이 인덱스와 columns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df를 실행하면 위에처럼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 columns 인덱스의 이름은 info, 인덱스의 이름은 order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엑셀을 다룰 때, 엑셀 차트를 다룰 때 엑셀 차트는 행과 열로 되어 있고 열의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으며 또한 행의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과 행의 단위로 삭제 및 수정, 추가가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인덱싱 할 때는 열 라벨을
값으로 생각하여 인덱싱하고 인덱스로 라벨 값을 하나만 넣으면, 즉 열 하나에서 시리즈 객체가 반환되고 라벨에 배열 또는 리스트를 넣으면 부분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반환됩니다. 하나의 열만 빼면서 데이터 프레임 자료형을 유지하고 싶다면 원소가 하나인 리스트를 써서 인덱싱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앞에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 df에 이어만을 고르면 이어 열의 값이 시리즈처럼 반환이 됩니다. 즉 시리즈의 인덱스 값과 밸류 값이 표시가 되어 반환됩니다. 다음은 동일한 의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df.이어로 입력을 해주면, 명령어를 쳐주면 동일하게 시리즈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인덱싱에서 시리즈를 출력할 때는 두 개의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 인덱싱입니다. 행 단위로 인덱싱을 하고자 하면 항상 슬라이싱, 하나의 요소가 아닌 여러 개의 요소를 불러들이는 슬라이싱을 해야 됩니다. 인덱스의 값이 문자 라벨이면 라벨 슬라이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 df 데이터 프레임에서 0에서 두 번째까지 가져온다고 하면 0에서 3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인 0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0은 첫 번째, 1부터 1, 2 하고 3은 뒤에 써준 숫자 3번째 행은 빼줍니다.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0은 첫 번째를 의미하고 0, 1, 2 해서 3개의 행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의 또 다른 인덱싱은 LOC와 ILOC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OC 인덱싱은 라벨 값 기반의 2차원 인덱싱입니다. 인덱싱 할 수 있는 ILOC를 사용했을 때 반영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행의 행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료형은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열 라벨 리스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OC 인덱싱이 라벨 값 기반의 2차원 인덱싱이라면 다음에서 설명할 ILOC 인덱싱은 숫자 정수 기반의 2차원 인덱싱입니다. 그러면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에서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 df에 LOC 해주시고 to라는 인덱스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to에 해당하는 시리즈가 반환이 됩니다. 즉 name 2에 해당하는 값이 반환이 되며 앞은 인덱스, 뒤는 value 값입니다. 다음은 동일하게 슬라이싱으로 to라는 행의 인덱스부터 4의 행의 인덱스까지 슬라이싱을 해줬을 때 결과값은 아래처럼 2부터 4 인덱스의 행까지 값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반환됩니다. 다음은 슬라이싱과 앞에 슬라이싱과 컴마로 슬라이싱을 묶어보면 결과값은 2에서 4까지, 2에서 4까지의 행, 그리고 포인트의 열만 반환되는 반환 시리즈로 반환이 됩니다. 하나의 열만의 시리즈가 반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의 행에 반환시키는 LOC를 사용하여 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행은 이것은 전체를 뜻하고 이어 칼럼의 인덱스를 시리즈로 반환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행과 이어의 value를 반환해서 시리즈로 결과값이 나옵니다. 다음은 열을 2개의 칼럼을 넣고 모든 행을 인덱싱 해보면 이렇게 이어와 names라는 2개의 열만 반환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반환됩니다. 즉, 다음은 행의 슬라이싱과 열의 슬라이싱을 조합해서 LOC로 인덱싱을 하면 3부터 5까지의 행과 이어부터 페널티까지의 열이 이 2개의 범위의 데이터 프레임이 반환됩니다. 결과적으로 행이나 열 중 하나의 인덱스만 지정하면 시리즈가 반환이 되고 2개 이상의
열이나 행을 지정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해당되는 행과 열에 슬라이싱된 데이터 프레임이 반환이 됩니다. 다음은 ILOC 인덱싱입니다. 앞에 LOC가 인덱스 값 기반의 2차원 인덱싱이라면 ILOC는 정수 값 기반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행을 삽입하기 위해서 6라는 행을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동일하게 값을 딕셔너리로 입력을 한다면 아래처럼 6 행이 추가가 됩니다. ILOC를 사용하여 인덱스 번호를 사용해 본다면 DF에 ILOC 3이면 세 번째 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세 번째 행인 뽀인 시리즈가 반환이 됩니다. 여기에서 네임은 포이고 열이 시리즈처럼 반환됩니다. 다음은 슬라이싱으로 지정하여 반환하겠습니다. ILOC를 사용 후에 행, 열을 각각 숫자로 슬라이싱하여 반환하면 (0에서부터) 0이 첫 번째 행이기 때문에 네 번째 행부터 다섯 번째 행까지 5만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열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반환이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뒤의 숫자는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행과 열을 지정하면 ILOC의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네 번째 행,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을 각각 지정하면 지정한 행과 열만 반환하여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합니다. 즉,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열이 반환됩니다. 행을 전체 열은 두 번째 열부터 마지막까지 슬라이싱으로 지정하여 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LOC의 숫자인데 앞에 행의 요 피우는 전체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에서 4까지면 두 번째 열부터 세 번째 열까지 데이터 프레임으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은 전체, 열은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반환이 됩니다. 두 번째 열인 names, 세 번째 열인 point, 네 번째 열인 페널티가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ILOC로 역시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을 지정을 하면 킬호가 반환이 됩니다. 이거는 슬라이싱이 아니라 인덱스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킬호가 반환이 됩니다. 다음은 불리언 인덱싱입니다. 불리언 인덱싱은 true, false의 논리 연산 기반의 인덱싱입니다. 앞에 df를 우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어가 2014년보다 큰 불리언 데이터를 보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데이터 프레임에 이어 열을 넣어주고 2014년보다 큰 행을 지정하면 출력은 이어가 2014년보다 작을 때는 false, 클 때는 true를 반환합니다. 여기에서 작은 값은 2014, 2013이기 때문에 이 하나에 이어 열을 지정했기 때문에 불리언 인자로 시리즈가 반환이 됩니다. 데이터 타입은 불리언입니다. 다음은 df 데이터 프레임에서 name이 최랑 같은 행 다음에 열에서 name 포인트 칼럼을 지정하여 인덱싱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반환 값은 name의 최의 인자만 names와 포인트 열을 반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혼동할 수 있는데 우선 먼저 원하고자 하는 연산, 불리언 연산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열을, 인덱스를 서로 입력을 해준 다음에 LOC로 인덱싱을 하는 순서로 한다면 혼동하지 않고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umpy에서 같이 논리 연산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df에 인덱스를 해주고 앞은 행의 조건이고 뒤는 열의 불리언 열의 조건입니다. 열은 모든 열을 반환하는 의미이고
행에서는 포인트 열의 2보다 큰 값, 그리고 포인트가 3보다 작은 값을 논리적으로 연산하여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반환하면 포인트가 2보다 큰 값, 그리고 3보다 적은 값이 모든 열이 반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불리언 연산을 사용하면 true, false 조건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행과 열을 지정하여 인덱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는 데이터 프레임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입니다. 첫 번째는 numpy의 랜덤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인덱스 컬럼을 설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부터 0부터 시작하는 정수형 숫자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numpy의 배열 방식으로 6 곱하기 4의 2차원 배열을 랜덤 난수 값으로 발생시키고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5까지의 6 곱하기 4의 행렬이 생성이 됩니다. 6 곱하기 4 배열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안에 있는 밸류 값은 난수로 랜덤으로 생성된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실행했을 때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에 시계열 데이트, 즉 시간 순서에 날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트 레인지 함수는 데이트 타임 시계열 자료형으로 구성된 날짜 시간 함수입니다. 이를 활용해서 우선 컬럼스 인덱스는 A, B, C, D로 지정을 해주고, 다음에 데이트 레인지 함수를 이용해서 2016년 7월 1일부터 기간은 6일까지 해서 인덱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데이타임 인덱스는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6일까지 해서 2016년 7월 6일까지 데이트 타임 함수 다음에 프리퀀시는 데이트로 해서 날짜 데이터 타입의 배열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만들었던 랜덤으로 만들었던 df라는 변수와 조합을 시키면 이렇게 숫자형 인덱스 대신에 날짜형 인덱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은 시계열 데이터로 다룰 수 있습니다. 다음은 numpy로 데이터 프레임 결축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에서 설명한 것처럼 np.nan은 non-값, 즉 결측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앞에서 배웠던 바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의 F열, 즉 F칼럼을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에 1.0, non-값 3.5, 6.1, non-값 7.0을 각각 순서적으로 새로운 열을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df를 실행하면 이전의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F가 이 밸류 값이 순차적으로 생성되어 데이터 프레임의 F 칼럼으로 삽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측치 처리에서 non 값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분석을 행할 때 non 값이 있으면 훈련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 트레이닝에 있어서 모든 값은 수치형 데이터이거나 아니면 카테고리 값이어야만이 파이썬에서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측치 처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측치를 해당되는 결측치가 포함된 행을 없애주거나 아니면 결측치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결측치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는 행의 값 중 하나라도 none인 경우 그 행을 없애보겠습니다. 앞에 데이터 df에 dropna라는 명령으로 인수는 how는 any를 입력해주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ny는 어떤 값이라도 non 값이 있을 경우에는 그 행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df에 non 값이 있던 행은 삭제되어 반환됩니다. 다음은 행의 값의 모든 값이 none인 경우 그 행을 없앱니다. 동일하게 dropna 함수를 사용해서 how는 5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원래 df 데이터 프레임 값이 반환됩니다. 왜냐하면 이 올은 예를 들면 이 none의 모든 행 값이 none이라고 하면 삭제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F 칼럼에 하나만 none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none이 한 10만 있는 경우에는 앞에처럼 how는 any를 넣어줘야 합니다. 다음은 none 값에 다른 value를 넣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측치 처리에 있어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none이 있으면 해당 열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none 값에 대체 값을 넣어 결측치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ill na 함수를 사용하고 value 값에 0.5를 넣어주면 반환을 하면 이전에 결측지에 0.5 지정해준 value 값 0.5를 입력하여 반환합니다. 다음은 드랍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행이나 열을 삭제할 때 del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판다스는 특정 행을 드랍할 때 드랍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df를 지정해주고 드랍 명령어로 판다스의 datetime 2016-0701 인자를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해당 2016년 7월 1일에 datetime 배열을 삭제합니다. 드랍은 이렇게 특정 행을 삭제할 때 사용됩니다. 2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df 변수에 드랍을 쓰고 역시나 datetime 인자인 7월 2일과 2016년 7월 4일을 컴마로 지정하여 실행하면 마찬가지로 7월 2일과 7월 4일의 행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정 열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엑시스 인자의 인수에 2를 지정해주면 열 방향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드랍에 칼럼명, 칼럼 인덱스, 삭제하고자 하는 칼럼 인덱스를 넣어주고 엑시스는 2를 지정해주면 칼럼 F가 삭제됩니다. 역시 2개 이상의 열도 가능합니다. 역시 드랍
명령어를 사용하고 컬럼 B와 D를 복수로 인덱스명을 넣어주고 엑시스는 1 인수를 지정해주면 역시 B와 D 칼럼을 삭제한 데이터 프레임을 결과를 반환합니다. 다음 챕터는 판다스의 데이터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데이터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이 데이터 불러오기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여러 포맷의 외부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CSV 파일, 엑셀 파일, 그리고 HTML, JSON 등 또한 SQL 쿼리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아래처럼 판다스 pd.read_csv 하고 해당 데이터 파일명을 넣어주고 실행하면 이렇게 외부 데이터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인덱스 정보가 없을 때 names로 인수를 지정하면 예를 들면 sample2.csv 파일을 불러올 때 내가 인수를 인덱스 인수를 지정하고 싶으면 C1, C2, C3로 지정했을 때 실행하면 C1, C2, C3는 인덱스로 지정이 됩니다. 다음은 테이블 내에 특정한 열을 행 인덱스로 지정하고 싶으면 인덱스 콜 인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read_csv 후에 불러올 파일명과 인덱스 콜하고 C1을 지정하면 행 인덱스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C1은 행 인덱스로 지정되어 name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경로명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올 때 같은 폴더에 있을 때는 즉 주피터 노트북 생성된 주피터 노트북 파일과 같은 폴더 내에 있을 때는 이렇게 직접 파일을 불러올 수 있지만 만약 하위 폴더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폴더를 명시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특정한 값을 none으로 부르고 싶으면 na_values 인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sample5csv 값을 불러오고 싶을 때 누락이라는 value를 내가
non 값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면 아래처럼 null하게 해당되는 value는 none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음은 판다스의 데이터 쓰기입니다. 판다스는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하는 데 여러 가지 포맷을 지원합니다. 역시 외부로 내가 생성한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sample6.csv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싶으면, 아니면 외부로 출력하고 싶을 때 to_csv, 엑셀은 to_excel로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하면 sample6.csv가 지정한 경로로 저장이 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내가 분석을 했을 때 데이터 프레임에 전처리한 데이터 프레임이나 분석을 완료하고 예측된 출력 값의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하여 보고자 할 때는 데이터 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덱스 헤더 인솔을 지정하여 인덱스 및 헤더 출력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df의 데이터 프레임을 sample9.csv라는 파일로 저장하고 싶을 때 인덱스와 헤더를 출력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펄스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판다스는 인터넷상에, 즉 웹페이지 주소로 있는 CSV 또는 엑셀 파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CSV 파일에 아래와 같은 타이타닉 3.xls 파일을 경로명이 있는 웹 주소가 있는 경로명을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df에 저장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웹 주소를 그대로 써주고 실행을 하시면 타이타닉 3의 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df 데이터 프레임 변수를 보고자 할 때는 df.head 함수를 이용하면 앞에 행을 5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df.head를 10으로 지정하면 앞에 칼럼의 인덱스 및 10개의 데이터를 10행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df.tail 하면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의 맨 꼬리, 맨 밑에서부터 5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df.tail에 10을 지정하면 데이터 프레임의 맨 하단에부터 10개 행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정렬입니다. 정렬하는 방법은
소트 인덱스로 인덱스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소트 밸류스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예제를 위해 numPy에 랜덤으로 시리즈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랜덤의 시리즈는 100개의 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s를 실행하면 100개의 행이 반환이 되기 때문에 head 함수를 사용하면 5개만 반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행만 시리즈로 반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S에는 100개의 행이 시리즈가 생성되었습니다. 정렬에서 소트 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생성된 시리즈의 value count를 입력해주고 소트 인덱스를 함께 사용하면 s의 값의 수를 우선 카운트한 후에 그 카운트 값을 소트해 주는 것으로 반환하면 value count에서 소트 인덱스의 0에서 5까지의 값과 값의 value를 카운트하는 시리즈가 반환이 됩니다. 즉 앞에서 랜덤에서 0에서 5까지 랜덤 값으로 100행까지 난수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는 value count로 각각의 생성된 난수를 알아본 후에 다음에 그 수의 인덱스로 숫자를 카운트한 값이 반환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none 값이 있는 경우에는 정렬했을 때 none 값이 가장 나중에 반환됩니다. 여기서는 임의로 S1 값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sort value 값으로 정렬을 하면 아래처럼 0에서 9까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none 값은 가장 나중에 반환이 됩니다. 또한 내림차순 정렬을 할 때 ascending은
펄스라는 인수를 지정하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반대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예제를 들자면 sort value를 사용하고 ascending은 펠수 인수를 넣어주면 큰 수에서 작은 수로 정렬하여 반환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바이 인수를 사용하면 기준이 되는 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sort value를 하고 바이 인수를 넣어주면 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됩니다. 즉, 첫 번째 1, 즉 2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처리에서 apply 변환입니다. apply 변환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함수로 행이나 열 단위로 더 복잡한 처리를 하고 싶을 때 apply 함수나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인수로 행 또는 열을 받는 함수를 apply 메서드에 인수로 넣으면 각 열 또는 행을 반복하여 수행합니다. 예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딕셔너리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키 값이 A, B, C인 각 열이 생성이 되고 5개의 행이 을 이루는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인덱스는 0에서 4까지 순차적으로 숫자로 생성이 되었고, 열의 인덱스는 딕셔너리의 키 값이 됩니다. 여기에 람다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pply와 함께 쓰는 람다 함수는 파이썬에서 람다는 런타임에서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익명 함수입니다. 람다는 일회성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함수로 생성된 곳에서만, 즉 생성된 열의 줄에서만 적용합니다. 람다 함수를 apply와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생성한 df에 apply 함수를 쓰고 람다 x 하고 x 칼럼에 max 값, 즉 x 칼럼의 가장 큰 값과 에서 x 칼럼의 가장 최소 값을 빼주는 연산을 시행하면 람다는 이를 반복해 줍니다. 즉, 첫 번째 열부터 마지막 열까지 임의로 런타임으로 생성해서 반복하여
포문처럼 반복을 실행해 줍니다. 결과는 A, B, C 열의 각 열의 최소값과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이 시리즈로 반환이 됩니다. 이렇게 람다는 해당 커널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만약 행에 대해 적용하고 싶으면 엑시스는 1의 인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동일하게 df의 apply 함수에 람다를 쓰고 아래와 같이 입력을 하고 엑시스는 1의 인수를 넣어주면 이전의 결과가 열을 기준으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을 시리즈로 반환했다면 지금은 행을 기준으로 그 행에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것을 반복을 수행해서 시리즈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어플라이로 다양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결측지 넌 값은 fill NA 메서드를 사용하여 원하는 값으로 변환 가능했었습니다. 여기에 as type 메서드로 전체 데이터의 자료형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as type은 데이터 타입의 자료형을 정수나 문자, 정수나 실수, 실수나 문자로 변경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df에 apply 함수를 적용하고 pandas의 value count를 적용하면 각 value의 행의 value 값을 카운트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value 값이 있는 경우에는 1, 1, 1, 없을 경우에는 none을 표시하게 되고 두 개 값 이상일 경우에는 2를 표기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의로 생성한 df3에 apply를 적용해서 value count에 그러면 앞에와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none 값 fill 나의 0 값을 넣고 타입은 정수형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앞의 값은 모두 실수형이었는데 이 명령어 as 타입을 사용하면 정수로 변경이 됩니다. 하나 참고하실 사실은 이 df3가 아니라 df입니다. 오타입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앞에 실수는
정수로 변환이 됐고 non 결측값은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apply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변환하거나 자료형을 바꿀 때 앞에 사용되어 인자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디스크리브 메서드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디스크리브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에 계산 가능한 값들의 기본 통계값을 반환합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df에 describe 함수를 함께 사용하면 아래처럼 각 열의 A, B, C의 count, value의 count, 값들의 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그리고 max값, 그리고 해당의 중간값과 25%의 n 25% 값, 75% 값을 계산 가능한 기본 통계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판다스의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시계열 분석에 데이터 타임 함수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판다스의 toDataTime 함수를 사용하면 날짜, 시간을 나타내는 문자열을 자동으로 데이터 타임 자료형으로 바꾼 후 데이터 타임 인덱스 자료형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트에 스트링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 각각의 값을 리스트로 입력을 했을 때 IDX는 데이트 타임을 이용해서 이 데이트 스트링을 함수로 넣어준다고 하면 판다스의 데이트 타임 자료형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 자료를 판다스의 데이트 타임 인덱스로 생성해 줍니다.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 타임 64입니다. 다음은 인덱스를 사용하여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 가능합니다. 예제를 위해서 numpy의 랜덤을 이용해서 여기에 인덱스는 생성한 판다스의 데이트 타임을 인자로 넣어주고 S 변수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의 랜덤 행이 생성이 되며 이 행의 인덱스는 앞에서 만든 데이트 타임의 인덱스를 접목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면 이렇게 날짜형
타입이 인덱스로 오고 numpy로 만든 랜덤 수의 배열로 시리즈가 형성이 됩니다. 다음은 dateRange 함수입니다. dateRange 함수는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시작일과 기간을 입력하면 범위 내의 인덱스를 생성시킵니다. 여기서 dateRange를 2018년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지정을 해주면 인덱스, datetime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datetime이고 frequency는 date입니다. 여기에 다른 인자를 넣었을 경우에 start는 2018년 4월 1일부로 하고 피리오드 기간은 5로 지정을 하면 이때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의 데이트 타임 인덱스가 생성이 됩니다.